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많이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가는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284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낙폭이 더 이상 생기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흐름 보시면 장중에 226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2280포인트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순매수합니다. 개인 1594억 원, 외국인 178억 원,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98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08포인트대입니다. 81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4.62포인트 정도 하락 추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빠진 모습인데 일중흐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10포인트 출발해서 806까지 빠졌다가 811포인트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오늘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위아래 진폭이 한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코스닥은 변동이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기관 434억 원, 외국인 524억 원 팝니다. 개인은 928억 원 순 매수로 지금 저점 매수 또 들어간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뚫었습니다. 다시금 1120원대 터치하면서 원화 약세 오늘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바로 해드리고요.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영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성배 스타의 종목부터 바로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달부터 시행된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부가 뭐 ATM기, 뭐 CD밴, 뭐 키오스크, 그리고 뭐 최근에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과 또 뭐 운영 사업부인데 이렇게 이제 사업부 모두가 이제 뭐 인력을 대신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부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이 ATM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점유율이 아직 현재 5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은행의 경우 이제 점포수도 줄이고 또 인력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이제 비용 절감 및 이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점내와 점주 기기까지 모두 아웃소싱을 줄 경우에는 이 동사의 수혜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CD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뭐 인터넷 은행 출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이 없기 때문에 CD 기기를 갖고 있는 이런 사업자 제휴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설치 대수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무인 자동화 기기인 이 키오스크 역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뭐 경쟁사와는 좀 달리 이 렌탈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주 측면에서도 뭐 부담도 없고요. 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뭐 AS까지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규 사업인 뭐 주차장 위탁관리와 또 운영 사업부까지 모두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처음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사업부 전반적으로 뭐 최저임금을 포함한 이 임금 인상
이런 관련된 사업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앞으로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대략 한 12,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4,000원, 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은행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제 금융지주사 이제 전환 결정에 따라 뭐 주가 흐름도 뭐 탄력적인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제 대출 성장률과 뭐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과 이번 지주사 전환까지 맞물려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 뭐 2조 5천억 원대로, 또 전년 대비 대략 한 15%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실적 개선도 좋지만은 STX의 매각에 따른 뭐 충당금이 대략 한 1,100억 원이 환입이 되고, 이에 따른 뭐 경상기준 충당금도 안정화되면서 이 재무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3분기에는 뭐 3천억 원의 이제 뭐 금호타이어 충당금도 이제 환입이 되었고, 이 환입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용 효율화와 또 향후에 이 판관비 축소 등 이런 추가적인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역시 현재 지금 뭐 16,000원 중반대에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1월과 2월에 기록한 고점이 이 17,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기록한 고가 역시 대략 한 17,400원으로 이 상승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17,100원 또 17,400원이 이 강력한 매물대가 있지만은, 최근의 움직임은 이전에 기록한 그 고가의 가격대를 상승 돌파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미증시 역시 뭐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뭐 이 JP 모건을 선두로 이 뭐 금융주가 계속해서 뭐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금융주의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16,500원, 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다날이라는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간편결제 이용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1,000억 원으로 또 전분기보다 10% 상향 돌파했습니다.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간편결제 서비스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1분기만 해도 이제 이용 금액이 이제 44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대략 한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의 이용 실적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동사도 있고, 뭐 KG 모빌리언스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한 동사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한 자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9월 14일까지 장중에 대략 한 213만 주, 대략 금액으로는 99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좀 탄력적인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초에 6,260원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달 들어서 대략 한 4,38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4,400원에서 4,500원대의 단기 저점을 어느 정도 뭐 쌍바닥권으로 형성하면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도 수급적인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를 무조건 호재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뭐 재부각시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4,7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800원, 손절가 4,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동사는 이제 제가 몇 번이고 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SK그룹 계열의 뭐 석유화학 전문 업체이고요.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2분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실적에 대한 이 상당 부분 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시장 전망치는 2분기 매출액이 7,200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이 54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계속해서 큰 폭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1분기에 화학 부분에서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분기에서는 필름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폴더블폰에 대한 이 출시의 가시화적인 측면입니다. 이 접이식 스마트폰의 출시가 다가올수록 또 핵심 소재인 이 PI 필름 시장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현재 투명 PI 필름을 이제 생산 기술을 확보한 업체가 이 전 세계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또 동사, 그리고 일본의 이 스미토모 화학, 이렇게 세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 신규 설비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10월 달부터 이 상업화를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850억 원의 이 PI 필름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달에도 이 자회사 SKC 하이테크앤 마케팅과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역시 이 내년 초에 폴더블폰에 대한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달부터 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좋지만은 향후 미래 전망적으로인 측면으로 놓고 봐도 시장성의 확대가 되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41,500원, 또 목표가 49,000원이고요. 손절가 3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이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도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이 외형적과 또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 시장의 이런 실적과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미중 간 무역 분쟁 본격화로 미북한 중국 이런 PC와 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3분기에는 우리가 분명 기대할 만한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이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OLED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3분기에 이제 아이폰형 OLED 제품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5.8인치와 또 6.4인치 제품을 100%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OLED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아이폰 D램 수요와 또 낸드 수요를 일정 부분 공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 최저점이 이제 2월 달에 기록한 이 44,420원입니다. 액면 분할 이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2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최근에 이제 44,000원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연내 최저점은 어느 정도 지킨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무역 전쟁과 실적 악화 우려등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악재성의 재료는 대부분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매수에 기회로 놓고 관심 있게 놓고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45,700원, 또 목표가 51,000원이고요. 손절가 4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45,700원에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정유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중에서 어닝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좀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패널체인이랑 스토모 쪽에 대한 호조의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유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좀 눌려있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점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정유학주도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시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한 번쯤 강하게 들어올 만한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목표가는 15만원, 손절가는 10만 5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결국엔 카카오나 네이버나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투자 포인트가 아닌 그 투자 시기가 언제여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시장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일 것인가.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숫자로 보여줄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종목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이 이상은 사실 실적이 안 나오건 아니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라는 포인트가 생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숫자 베이스보다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하방 쪽에 대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기대치에 부합해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 IPO에 대한 역시 이슈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뱅크랑 카카오카드 쪽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여행하신 분들은 그 중국인들이 중국 매점에서 그 QR코드로 결제를 하시는 거를 이제 조금 몇 번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갔을 때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QR코드 쪽으로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걸 처음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좀 놀라웠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보다가 광고를 카카오 관련된 이제 광고를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 쪽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QR코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랑 다이렉트로 해서 이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택도 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논리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이제 살을 여러 가지 붙여본다라고 하면은 게임도 있는 것이고 실적도 있는 것이고 뱅크랑 카드의 시너지, QR코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본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충분히 매력적이다.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한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10만원대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2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최근 저점이 103,000원이 5월 31일날 찍었던 10만 저점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보유해도 좋다. 그래서 손절가는 10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받고 대형주도 그렇게 썩 날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실적 저점 베이스가 실적인 이제 저점을 좀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 2분기 때의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 확대로 이 수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어쨌든 한번 대형주이고 뚫어놨기 때문에 큰 수급적인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조정치마다 한 번씩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눌림치마다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4만원, 손절가는 14만원 잡고, 그러니까 목표가는 18만원, 손절가는 1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카페24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상당 이후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만큼 오르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메이토키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업종이 다르고 사업을 하는 영역이 다르지만 기관이 이 거래소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사업 종목인데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아무 뭐 주가에 흔들림이 나타나건 이슈가 있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는 종목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본 기억이거든요. 메이토스가 예전에 뭐 40만 원대도 그랬고 50만 원대도 그랬고 60만 원대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90만 원대 어느덧 뭐 목표가 100만 원 이상짜리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카페24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 달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장 지금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4거래를 빼놓고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 보면은 해외 기업 쇼피파이랑 뭐 비교를 하는 분석 보고서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그러한 이제 뭐 피어 그룹 대비 밸류를 보고 들어왔건 어쨌건 외국인들이 저수급이 그냥 빠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외국인도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본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20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0만 원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대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인데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시장에서 코스닥이나 뭐 대형주도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크게 조정이 없는 섹터는 역시나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섹터고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쪽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쪽 전기차 쪽에 대한 그런 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중요한 거는 삼성 SDI의 수급 주체는 분명 기관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은 연일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은 확실히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자는 시장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 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중대형 쪽이 지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돌아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목표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성베스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머지 5종목 가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종목 소개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불소를 바탕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 전해질을 생산해서 이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주 제품은 이제 반도체 공정과 또 2차 전지 이런 전해질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 반도체의 급속 접착 형성에 사용되는 이런 배터리 전해질 첨가제 부분이 지금 현재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 2,200톤에서 5,600톤까지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이제 증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증설 완료와 동시에 이 판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역시 현재 이제 80톤에서 이 180톤까지 증설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증설 효과 자체가 이제 뭐 올해 바로 그렇게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년도의 증설 효과와 또 이제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를 소개할 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불소 화물 관련 사업 자체가 이 폭발의 위험도 높고요. 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도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황 자체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과 또 이제 반도체의 이 생산 공정 확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전해질 첨가제와 특수가스의 이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도 증설 효과가 반영되는 이 내년도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제 업황 상승과 맞물려서 고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1,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대략 한 12,500원, 손절가 10,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스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미디어 랩 회사입니다. 이 광고 회사가 아니고 광고 회사와는 분명히 이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이런 매체의 광고를 이제 발행을 해주고 또 집행해주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제 이런 미디어 랩사 내에서도 국내 업계 1위의 이런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KT가 인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 뭐 CJ 계열의 뭐 메조 미디어와 또 NHN 엔터의 인크로스, 그다음 또 SBS의 뭐 DMC 미디어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TV 시장과 견주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배너 광고나 뭐 이제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이런 랩사를 통해서 광고가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뭐 실적 감소로 인해서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하반기에는 뭐 게임 신작 출시 이벤트를 포함해서 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런 비중 확대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도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 6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55,000원대에서 쓰리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상승 반전 시도하는 이런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광고 산업에 대한 자체가 기존에 이제 뭐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동하는 부분과 또 하반기에 뭐 기존의 주요 광고주 물량에 대한 이탈도 없다라는 점까지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매수가는 61,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 7만원, 손절가 5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에 상장된 신규주입니다. 동사의 이제 주요 사업 영역은 뭐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메디칼 사업과 또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이 덴탈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주요 상품으로는 이제 인체를 뭐 투시 촬영하는 이런 방사선 장비하고 또 구강 구조의 이런 3차원 영상 출력 장비, 그리고 뭐 치과용 디지털 영상 장비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상품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 메디칼 사업 부분과 또 덴탈 사업 부분 모두 영위를 하고 있고요. 메디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인체 투시 이런 방사선 장비가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을 5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덴탈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연평균 30%에 가까운 매출에 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이 이 매출 증가에 대한 이 원동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메디칼용 이제 엑스레이 이런 제너레이터와 또 시모스 FPD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밖에 이제 특이한 점은 현재 뭐 40여 개국의 해외 영업망을 통해서 이 전체 매출액의 또 수출 비중을 대략 한 66%까지 끌어올려서 단순하게 뭐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도 확보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 대략 한 70% 넘게 상승을 시작했지만은 이 상장 첫날에 45,900원이 고가였고요. 계속해서 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22,000원까지 대략 한 달 만에 50%가 넘는 그런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은 출회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 단기 이평선을 또 수렴하게 되면서 거래량 수반과 동시에 이 상승 전환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대략 매수가 25,8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원, 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뭐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한 이런 상승을 보이기도 한 그런 종목이죠. 실적 역시 2분기에 뭐 사상 최대 실적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략 한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 또 영업이익이 1,777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과 또 아이폰 X의 이 재고 조정으로 카메라 모듈 판매가 급감하고 있지만은 이 MLCC의 역할이 좀 크죠. MLCC의 업황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호조세도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것으로,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가 또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공급처가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인다 하더라도 이 제품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의 간섭을 막아주고 또 더 많은 전기를 가뒀다가 풀어내는 MLCC는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MLCC는 더 나아가서 이 가전과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의 전장화로 새로운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에 이제 MLCC가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는 3000개가량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3분기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지속적인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15만 4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만 원, 또 손절가 14만 3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V1텍입니다. 동사는 이제 머신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이 산업용의 이 검사 자동화 시스템 제작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머신비전을 활용한 비전 검사 장비는 이 산업용 제품이 계속해서 이 불량 유무를 또 디지털 화상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사 인력을 역시 효율화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OLED나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 또 2차 전지 온라인 이런 검사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갤럭시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검사에 대한 이 필요성이 산업에 부각되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소형 2차 전지 이 검사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과 앞으로의 공급 능력도 확보했다라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배터리의 검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중대형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에 대한 생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던가 ESS의 이런 시장 확대에 따른 대규모 수주의 가능성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년도에 수주 총액이 대략 한 72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에 수주 총액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388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이제 한두 건의 대규모 수주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어느 큰 폭의 실적 성장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입증을 했고요. 머신비전 자체가 이 유관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련 산업 내의 확장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2차 전지 검사 시스템까지의 사업 영역 이런 확장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었을 때는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34,500원입니다. 또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가격보다 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수 가격을 제시한 것보다 오늘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갔을 때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하자라는 측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또 가격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제 어제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는 당일 아침에 어느 정도 시장 변동성에 따른 매수가의 어느 정도 차이는 항상 이제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매수가 부근에 근접했었을 때 그때 가장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매수가 아래여도 매수가 아래여도, 매수가 아래면 이제 더 좋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영철 스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사실 아프리카TV에 대한 성장성을 직접적으로 좀 과거부터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해외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유튜브에 대한 그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시간 점유율로 보면은 네이버보다 아프리카가 앞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아프리카TV나 아니면은 유튜브 쪽에 대한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물론 이제 저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만 더 어린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뭐 궁금한 거나 뭐 좀 찾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유튜브에 가가지고 또는 아프리카 TV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집방 또는 쿡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인테리어나 또는 아니면은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콘텐츠들이 지속이 됐을 때, 뭐 쿡방일 때는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 집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는 뭐 한샘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TV를 보다가 JTBC에서 랜턴 라이프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첫 회를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가 뭐 대도서관 또는 이제 뭐 벤츠라는 그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고 그게 화제성이 되고 시청률도 상당히 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뭐 시장의 수요와 공급 또는 이런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나오는 콘텐츠들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해외 기업에서는 뭐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대안 또는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단연 뭐 아프리카 TV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뭐 월드컵 효과에 대한 부분들, 뭐 e스포츠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테스트를 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논리적인 뭐 근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뭐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그렇게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 뭐 그러한 관심을 받지 않는 거는 거래량으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그 전문 소비층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로 더 나아가서 가심비라는 뭐 용어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성비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는,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뭐 대표적인 가격 플랫폼 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쇼핑 증가하면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찾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찾거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제품과 제품을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놓는 다나와가 상당히 이제 조금 뭐 지속적인 강력 경쟁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뭐 영업이익이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관심은 많이 없지만 충분히 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그 5G에 대한 종목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신고가가 한번 났다가 지금 뭐 눌림목 줬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RFHI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그 생산 기업이고, 5G 자체가 주파수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폭시켜주면 증폭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 관련된 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여 개 이상의 방산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뭐 충분히 내년 상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5G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더존 비지온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모르실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 종목 역시 올해 이제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언급이 좀 됐었고, ERP 쪽, 중소기업 ERP 쪽에 대한 뭐 그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그 위하고라는 새로운 플랫폼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넓혀나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달아 넣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5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힐라코리아인데요. 힐라코리아는 항상 말씀드리고 뭐 단기 종목으로도 언급을 드렸었고 뭐 매매할 종목으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장의 조정이 마침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4%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글로벌 힐라코리아에 대한 뭐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는 부분들, 플러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 고성장에 대한 이슈, 여기 이제 아쿠시네트에 대한 그 모멘텀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4%대 조정을 준다, 그러니까 거의 계속 신가를 찍고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21선 이탈되면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한다면 목표가는 4만원, 선저가는 3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까지 쭉 잡아주셨는데, 사실 휠라코리아나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김영철 스타께서 기존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소개해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적으로 지금 상승이 일어난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약할 때 이제 강했었던 종목은 시장이 돌아 나오면 가장 이제 뭐 빠르게 돌아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게 이제 뭐 주식시장의 특징 아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은, 눌림 시에 재차 접근을 해도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가격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한번 뭐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베이스하우스나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 의류 브랜드가 한번 좀 각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뭐 한 1년 유행으로 뭐 SK 그 스타 브랜드처럼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힐라코리아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힐라코리아 분할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언제적 휠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중국 쪽 포인트, 그 다음에 아쿠시네트에 대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등산 인구가 한참 좀 인기를 끌 때, 지금은 홈쇼핑에서도 아웃도어를 많이 팔지 않고 엑슬레저북을 많이 파는데, 그때는 뭐 TV를 틀면 등산복을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 영업무역이랑 그다음에 LF라는 기업, 지금은 뭐 사명을 바꿔서 이제 LF지만 이제 LG 패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힐라코리아는 일단은 지금 그 골프 쪽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좀 넓혀나갈 수 있는 아쿠시네트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조정을 받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고점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접근했던 종목들, 단기 접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베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JYP 엔터 했는데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잖아요, 이틀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네, 지금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종가로 또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와이스 컴백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대략 한 지난주 수요일 대비 한 마이너스 4% 정도로 매수가보다는 소폭 밀려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수익화 구간에 있고요. 이제 신인 그룹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뭐 갓세븐의 뭐 월드 투어를 포함한 시기적인 모멘텀도 저는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즉 보유 의견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제 소개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실적 부진과 뭐 추가적인 악재는 소멸이 전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44,420원, 이제 올해 연내 최저점이고요. 앞서서 이제 44,000원, 또 45,000원대에서 가격 반등을 이제
지금 재차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승 과정에서는 이제 54,000원대까지로 좀 단기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평균 거래량보다 좀 높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 역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도 저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내일 있는 옵션 만기에 따른 이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제 그런 기대감까지 동반해서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단기 접근으로 괜찮아 보인다. 지금 가격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지난주에 단기 접근해 주셨는데 어땠나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날은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소폭 뭐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21선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3,500원 돌파를 해주면 슈팅이 한 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충분히 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단기 접근 종목 괜찮아 보이는 거 어떤 거 있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단기 접근할 만한 종목은 역시나 이제 좀 특별한 이슈 없이 소극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셀라코리아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뭐 동시호가 때 한 4%, 5%대 이제 뭐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종가가 저가로 좀 예상이 되는데 동시호가 때 뭐 매수를 해서 뭐 다음날 일단은 뭐 좀 소폭 상승을 하더라도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다시 35,000원대까지 뭐 회복을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뭐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는 필라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코리아 단기 접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가봐야 되는데요. 김영철 스타와의 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 뒤에 김영철 스타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방, 이성배 스타는 상한가 형제들 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이 두 분과의 개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경협주네요. 3209번님께서 현대 엘리베이 86,000원의 비중 40%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나마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벗어나는 듯한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뭐 대략 한 4.9%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경협주 자체가 뭐 현대 엘리베이를 포함해서 좀 2차 상승 랠리의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북미 회담에 대한 실망감으로 뭐 관련주들이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포함해서 이 비슷한 관련 종목이 이제 부산산업인데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제 뭐 상한가를 거의 뭐 굳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반대 흐름으로 약세를 현대 엘리베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종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는 뭐 4월달 뭐 초기에만 해도 이런 훈풍만 불어도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반면에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날수록 관련 업종들만 상승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뭐 실망감이 이어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이 과거에 상승했던 폭을 재차 반납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월 달에 주가가 뭐 77,000원대에서 뭐 136,000원대까지 6월 달에 136,000원.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시세도 됐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다시 79,000원으로 상승폭은 다 반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할 시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40%나 됐고 지금 현재 손실이 대략 한 8%로 계산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반등의 정리 기회 또는 비중 축소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과감하게 뭐 비중 축소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 3557번님께서 7,450원 비중 30%인데 김영철 스타님 지금 중공업 뭐 지금 조선주들 다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유일하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안 먹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붙어도 지금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업황이 쉽게 돌아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적극적으로 좀
뭐 5월 달에도 있고 뭐 그전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니 매도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26분 3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80포인트 지지는 받습니다. 0.5%대의 지금 하락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12포인트 정도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260포인트대까지 저점 찍고 지금 돌았습니다. 위로 쭉 올라와서 228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낙폭은 0.5% 정도 예상이 되고요. 2280선 지지받으면서 장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이 일단 412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이 1493억 원 삽니다.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네요. 2146억 원 기관이 지금 매도 쌓아놓고 있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221억 원 쌓아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56억 원 팝니다. 투시는 오히려 8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46,000원 살짝 벗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입니다. 셀트리온 낙폭이 조금 더 커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란불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오늘도 반등이 나옵니다. 워낙에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장에서도 조금의 상승이 나옵니다. 현대차 2% 정도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올라가고요. LG화학보합, KB금융 1% 하락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작 80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1% 가까운 하락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오늘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1중 흐름 마지막으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3포인트 장 초반에 찍고 올라가나 했는데 일단 올라가다 다시 쭉 빠져내려옵니다. 803 오늘 하루의 저점 다시 찍고 내려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2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만 엄청 삽니다. 1268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입니다. 기관 721억 원 파는데 투신만 사고 나머지 주체들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615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낙폭이 커졌습니다. 신라젠 7%의 7만 원대 지금 붕괴 직전이고요. 메디톡스도 5%대의 하락입니다. 나노스만 지금 선전하네요. 29%, 즉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 안 풀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도 하락하고요. HLB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0.28% 하락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지금 첫 주에 흥행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네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어렵다라고 체크해드렸고요. 펄어비스도 하락하면서 펄어비스 22만 원대 지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노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파란불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장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지수 정확히 체크가 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리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웠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장 앞서서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외인들의 현물 시장과 또 선물 시장의 수급이 좀 눈에 띄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외인들의 이 선물 시장 매도세에서 또 매수세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반등이 일어난 모습이었고요. 또 내일 옵션 시장의 이 만기일까지 염두해서 파생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 양매도에 또 이 프로그램 순매수와 미결제 약정까지 계속해서 동반 하락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즉 이제 시장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된 이런 연출도 있었지만은 이 내면적으로는 하락의 힘도 분명 남아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대중국 2천억 관세 부과로 또 무역 전쟁의 이 격화 가능성이 큰 폭의 하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무역 전쟁의 끝을 알 수도 없지만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도 또 증시 내외적으로 이 선제적인 조정으로 어느 정도 희석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지나친 우려감에 낙폭에 과해서 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 상존하는 이런 상태이고요. 이 미중 무역 분쟁 역시 뭐 향후 타협의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돼서 뭐 지나친 두려움 또는 뭐 종목별로 뭐 손절, 뭐 투매 이런 마음보다도 오히려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보유 종목들의 홀딩과 또 반등 시점을 기다리시고요.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접근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동트기 전이 좀 어둡다라고 하죠. 뭐 지금의 조정장이 어쩌면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은 경험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항상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가격이 싸면은 매수의 기회였고요.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을 했는데 0.59% 빠졌습니다. 228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좀 있습니다. 1% 급락입니다. 804.7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4원 정확히 올랐고요. 112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국 시장을 상당히 좀 의미있게 보시는데요. 이 시각 현재 유가종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더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 시각 현재 2.3%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급락을 보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2,000억 불 상당으로 조세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관세를 고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잠깐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기본적으로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기본적으로 수출을 약 5,055억 달러 보였는데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500억의 관세 부과 그리고 2,000억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어쩌면 중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약 1,500억 정도 더 어떻게 보면 그 무역 전쟁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늘의 지수 하락보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급락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슬프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쌍용차입니다. 우리가 통상 쌍차라고 그랬는데요. 돌아온 쌍차는 아니지만 오늘 주가 급등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광림 또한 동양네트워크스 어저께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용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처럼 어제 하한가 오늘은 올랐기 때문에 예상보다 주식하신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종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 그동안 급락했는데 과연 이것을 급락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런 관점으로 5개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용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쌍용차가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오늘 거래량 1위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4.7%, 즉 4,75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통상 그 쌍용차가 1999년 워크아웃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어떤 그 마힌드라 그룹 넘어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 회장 어떤 얘기냐면요, 앞으로 향후 3년 4년 동안 1조 3천억 정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마힌드라 그룹이요, 2017년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2015년도에도 어떤 얘기냐면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마힌드라 그룹 1조 그러면 몇 번 얘기가 나옵니다. 즉 저 얘기는 항상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의 주가가 뭐 장중한 때는 5,68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이 저 말은 과거에도 했어,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런 것좀 올라가는데, 과연 쌍용차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시아나항공 4,225원 0.11%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관련돼 가지고 예상보다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 자, 무엇보다 아시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죠. 지난 4월부터 아시아나항공 비롯해서 8개 우리가 그 항공사를 조사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요, 등기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했는데, 조사해보니 아시아나항공도 과거 시기에 외국인이 등재돼 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국토교통부의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부터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조사 후 결과 우리가 진에어는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 외국인의 등기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겠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인천도 있는데, 다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적 입장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부분을 보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는 있었지만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부분은 현재 시점에는 면허 취소가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한 에어인천도 뭐 2012년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새로운 행위 없었다는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앞서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오늘 소폭에는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에어는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진에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고민은 기본적으로 진에어가 어떻게 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과거에 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된다 그러면 진에어를 과연 정부가 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을 보면 예상보다 아시아나항공보다 진에어가 예상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광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죠. 자, 광림 그동안 실은 광림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 좀 보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노스가 상한가입니다. 즉 나노스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광림 같은 경우는 오늘 22% 정도 급등을 보이고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노스의 지분을 63%를 가지고 있는데, 나노스는 오늘 상한가는 둘째 치고라도요, 중요한 시총이 3조 7천억입니다. 즉 광림보다 나노스의 이렇게 시총이 크다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나노스의 주가는 이후에 급락하더라도 어쨌든 광림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주 관련된 주주 관점으로 예상보다 순이익이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22% 정도 상승했지만, 나노스를 바라봤을 때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인데요. 자,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자, 동양네트워크스 어저께와 오늘과 상당히 좀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동양네트워크스의 어제의 주가의 급락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메타헬스케어, 즉 대주주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먼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서 시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동양네트워크스의 주가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요, 어저께 급락의 모습 컸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 급락했죠? 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래소에서 공시했는데요, 앞으로 며칠 지나면 동양네트워크스의 대주주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즉 보유예수의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1년 동안 대주주는 대주주지만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면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묶어놨는데, 어저께
그 거래소가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저께 주가 급락했고요. 오늘은 13% 정도 급등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거래소에서 7월 12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메타헬스케어의 어떤 투자 조합의 지분, 즉 1,400만 주가 보유해수 기간이 내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는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에서 이럴 때 미리 대응해가지고 저는 안 팔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물론 오늘 안 팔겠습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어저께나 아까 오늘은 13% 상승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루 전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려보겠죠.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42,000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한국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 예상보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헤맸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40,000원대는 제가 볼 때는 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도 2015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만원대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반토막난 종목들을 과연 사실 겁니까? 파실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어떻게 보면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런 건 팔았는데 얼마나 팔았냐면 5.99%, 그러니까 주수를 보면 584만 줄 팔았고요. 현재까지 팔았던 가격이 4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그룹이 5%대 팔았다는 걸 보면 이제는 한국항공우주가 블록들이 영향을 떠나서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파는 관점이 너무 좀 틀렸다, 그런 말씀으로써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주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북한 리스크,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을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무역전쟁이 이제 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펀치를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상하이지수가 오늘 2%의 급락으로 끝났다, 그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한국 시장이 이번 실적보다도 이제는 무역전쟁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장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양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즉 하락 마감했는데요. 초반 흐름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급락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다운됐던 흐름인데요.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역시 최악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양시장 모두 개파락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의 원인으로는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 선물이 급락하면서 한국 시장도 시작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런 흐름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이라는 생각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견조하게 상승했던 흐름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후의 흐름 역시 최근의 반등세를 이어가는 흐름보다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이런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 시장은 시작부터 급락했고요. 초반 파생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역시 최근의 반등이 정상적 반등의 크기보다는 과하게 나왔기 때문이고요. 추세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악재나 흐름이 나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추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한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코스피 주도로 장중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등을 주도한 것은 역시 선물의 흐름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세에 힘을 보탰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지수가 반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지수의 결과나 장중 반등 여부와 상관없이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한데요. 한국 시장의 추세적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파생 영향으로 등락이 어느 정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흐름을 개선시킬 확실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역시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량주를 비롯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지수의 추세적 흐름은 역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종목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은 역시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북 테마는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강하게 상승할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쪽에서 립서비스가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요. 애초에 기대했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그런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을 하는 건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를 이용한 대응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은 LG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단기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반등했던 흐름인데요. 이런 모습은 중국 OLED 합작법인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한 상태라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강한 상승세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하자면 지수의 추세적 흐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재이탈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리에 우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물 매매에 너무 큰 욕심을 가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결론은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일 역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재 잘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단기 대응 정도만 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굉장히 경계감 높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내일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테마를 보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결과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이나 아직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은 단기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단기에 접근해서 수익을 노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종목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